찍어볼게요. 예정 시간보다도 우리가 한 10분 지금 늦어졌습니다. 계획은 5시부터 5시 한 30분 동안 오신 네 분께서 서로들 그 교제신을 치반을 각경해서 지금은 40분인데 한 10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좀 편히 쉬셔야 할 텐데 이렇게 그 십사선언하고 북출판을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0월 2일로 기억이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분단의 장벽인 38선을 넘어갈 때 그 순간에 통일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남북 간 철도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대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그 대치 상황도 아주 많이 그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의 그 정상이 만날수록 조국의 통일도 앞당겨 되리라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참 웬일인지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아니 현재 지금까지 과거 전임 정권들이 이루어놓은 남북 간의 화해나 협력,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귀중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고 심지어는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주권 국가라고 외쳐대면서도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서 북침 전쟁 연습을 계속을 하고 그리고 동족 대결 계속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을 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부풀었던 통일의 꿈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평화가 오는구나 평화스러운 그러한 생각은 또 평화스러웠던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 일보 직전에 가서 한국은 먹구름에 십사에게 되쳤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4일날 그러니까 한국은 어제 북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인천 아시아 대회 폐막식에 참여를 해서 이를 이제 계기로 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아마 10월 말 아니면은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들의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제 좀 앞으로
풀렸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간 남북 정상들이 이루어 놓은 평화 통일을 약속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6.15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 그 평화 통일 번영을 약속한 14선언, 이런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6.15와 1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것만이 조국 통일이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진로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아시다시피 민족통신 우리 노길남 대표는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에 그 왜곡된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북파력 알리기 위해서 북을 62번째, 62번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에 가서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을 그동안 민족통신에서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한 것을 이제 오늘 얼마 전에 한데 묶어서 책으로 발간해서 책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이 도내선에서 한 분씩 가지고 계신 민족통신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책 발간을 하고 오늘 그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은 바쁘시더라도 이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건 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북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왜곡된 북의 실상을 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책을 보시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간된 책을 좀 봤더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북의 지도자,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석 이럴 때 김일성이라는 성함은 꼬딕으로 됐습니다. 꼬딕으로. 그리고 노라고 그럴 때는 로라고 표시를 했더군요. 또 이해라고 그럴 때는 리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북출판사에서 표기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이상은 우리 사회 모순과 비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박근혜가 뉴욕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계신 미스 US 동포 아줌마들이 주체가 돼서 한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북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뉴욕에 가지도 않은 민족통신 노길라미가 주동을 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한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신문들이 방송이 며칠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허위 조작 보도를 하는 것에 다시금 그들은 방공교육이나 정보문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현재 명박근혜 정부의 실체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물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족통신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선언 7주년과 독일남 박사 민족통신 진실을 말하다 북출판 기념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순서지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순서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예일 것 같습니다. 제1부하고 2부를 나누겠는데 1부는 14선언을 회고하는 말씀을 한 3-4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한 3분 내지 한 5분 내외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이 미국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계신 그 미국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분의 또 얘기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홍순호 장로님 우리 하모니카 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6시 20분 30분경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독일남 박사가 최근에 갔다 온 북의 촬영한 것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거를 한번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우리 그 박승우 선생이 피아노를 치신다고 해서 피아노를 부탁드렸는데 팔이 좀 잘못돼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셨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한번 우리가 합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들어가서는 이종호 우리 민족통신 편집위원께서 책의 발행 취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낭독해 드리고, 그리고 저자와 김계정 목사께서 토크형으로 대담 형식으로 북 콘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저자가 답변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8시 30분경에 폐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홍순호 목사님 하모니카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6.15 남북해외 이 3자가 나온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박신화 목사님께서 그냥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족통치를 나가고 해외에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읽어드릴 것 같아서 박신화 목사님께서 어디 계신가? 네, 좀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4선언에 대한 그 해고를 좀 3, 4분 해주시겠는데, 물론 여러분 3, 4분 동안에 무슨 뭐 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발표자 또 여기 계신 분께서 좀 짧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는 그냥 어떻게 조경민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시면은 오케이? 네, 좀 좋겠습니다. 네, 조경민 선생님. 여기서 오실까? 좀 시간 좀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얼굴을 배우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14선언에 대해서 글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부터 인사말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인사말을 준비를 했는데 14선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조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가 항상 무서워하던 그 38선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북조선 조국 땅을 밟고 조국의 평화통일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그 가시던 모습을 여러분들 다 생생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양을 갔을 때 평양에 있는 우리의 조국 북쪽의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열렬한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정상이 공동으로 공동문을 낭독하시고 그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개성공단이 그러한 그 정상회담에 한 결과였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난 두 정부가 그 14선언을 계속해서 실행해 오고 이어져 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서해상에서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예방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이 아마 반쯤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걱정하고 오늘 이런 모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2012년 5주년 14선언 5주년 행사를 민족통신이 주관을 하셔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9명이 북쪽의 통일 지도자들과 같이 그 북쪽 조국 바로 알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때의 그 갈 때의 그 책자를 저희들이 각자가 그 자기의 그 논문을 써가지고 준비한 그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함께 통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에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에 열흘쯤 그 방문을 했고 했는데 그때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동네 주류 그 신문의 기자이셨습니다. 그분이 갔다 오신 후에는 그 신문이 아마 이 동네의 통일을 이끄는 하나의 주요 신문의 하나일 겁니다. 미주에서. 그 다음에 그분이 일주일마다 친통일적인 그 오피니언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두 분, 세 분이 아마 굉장히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에서 통일 강연도 하시고 북한에 갔다 온 경험도 얘기하시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명의 북한 바로 알기, 북조선 조국 바로 알기 그 모임에 민족통신이 하나의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주선해가지고 간 그 결과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원영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때의 그 모임, 그 출입의 한 소산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임의 성공이 바로 이원영 선생님이 갔다 오셔서 이 동네에 신문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문 하나가 매일같이 통일 얘기를 안 쓰면은 그 신문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돼버렸고, 그 다음에 주일 일주마다 오피니언의 통일 얘기를 쓰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훌륭한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북한 바로 알기에 여러 방면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정말로 이런 민족운동을 시민운동으로서 그 어려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노 선생님 같은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이 민족 통신의 시민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언제나 제가 제 후배지만은 언제나 선배이고 존경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통일의 과정을 밟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꾼이 있다는 것이 저희 로스앤젤레스의 자랑이면서 정말 저희들의 재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은 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승군생과 같은 그런 민족통신과 같은 그런 운동은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시민운동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어쩌다가 조그만 나라가 되어가지고 지오팔리티컬리 대국 사이에서 그 희생자의 그런 역사의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통일을 한 후에도 그 나라를 지켜내는 것, 전쟁이 없고 평화와 모든 나라가 그 축복을 하면서 그 나라가 참 중요한 나라다,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나라다 하는 그런 레코그니션을 받으면서 다시 역사의 비극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될까? 저는 시민운동을 한국 정부가 길러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교육 시스템 안에 모든 젊은이들이 대국 사이에서 자기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자주를 지키면서 통일된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동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나라라는 그러한 나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에는 모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민의식, 국가의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대국 사이에서 전쟁의 터가 다시 되지 않고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귀중한 나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면서 연구하는, 그리고 시민활동을 하는 그러한 무서운 국민을 길러내는 길이 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통일을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에도 필요하고 저는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얘기가 제 개인의 무슨 창의에 의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얘기, 소국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많은 얘기, 할 수 없는 많은 국가의 행동, 정책 이런 거를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파워풀해져서 무서운 국민이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때에는 우리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운동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야 하며, 또한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평화와 공존, 상생,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있어야 하는 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나, 지킬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원영 선생님을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통신 주관해가지고 14선언 5주년 때 9명이 갔다 온 그 모임의 성공이 바로 이원영 선생님의 출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미 선생님,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경미 선생님은 민족통신의 홍보위원 이상으로 민족통신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경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4주년, 5주년, 네,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민족통신이 주최해서 9분이 미주 동포들이 북에 가서 5주년을 아주 성대하게 북에 가서 했습니다. 북에 중앙통신, 방송, TV 아주 북에서 야당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미 선생님, 우리 이원영 선생님 같으신 분께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현중기 아니 근데 양 박사님은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좀 힌트를 준 다음에 양 박사님 현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 현 선생님은 그래 우리 양은 박사님께서 네.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원에 끝낼 수 있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한 30분 해야 된다고 이쯤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날 그저 면해줄 줄 생각하고 그랬는데 없을 것 같다 싶어보니까 할 수 없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한국에 있거나 우리 해외에 어디 살거나 우리 민족의 그 살 길이 어디 있나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게 되면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을 누구나 다 같이 합니다. 통일이 정말로 살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10여 명의 대통령님들이 통일을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북에까지 발걸음을 해서 이제 통일을 시도한 분은 두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북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갔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은 잘 하시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오신 분이 이제 노무현 씨이고 노무현 대통령이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성은 북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그 생사를 말하는 가장 요지에 있는 그런 지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놓고서 우리가 북쪽에 노동자들이 같이 일해서
공동 번영을 기하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나왔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황해도 서부 해안과 또 지금 가야서 이게 소음 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싸움하게 되는 그 지역을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지대로 만들자 하는 게 이제 14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서 한 대로 실현됐다면 아마 벌써 이제는 통일이 다 됐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통일을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이 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만으로 치게 되면 36년은 아니고 35년 만으로 35년 일본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길다고 하고 이런 세상에 억울한 그런 삶을 살다니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5년을 두 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50년에 한국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70년, 내년이면 70년 됩니다. 70년이면 일본한테 잡혀서 산 것이 두 번 시간이 지나가는 이와 같은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 민족들인가 이런 말이 누구한테서 욕먹어도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이거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요새들 여러분들 이거 홍콩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그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만 살지 말고 우리 서울로 돌아가서 박근혜 씨 앞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벌이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양은식 박사님한테는 여기 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실 현준기 선생님은 꼭 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준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주최 측에서 3분 내로 말을 좀 해달라 해서 약간 고민하다가 제가 간단히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3분 내로 끝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지금 들어갔고 몇 달 후는 2015년이 됩니다. 2015년은 아시다시피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 70년을 앞두고 오늘 7.4 공동성명 축하를 하게 된 것이 아주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은 아시다시피 지난 7월과 8월 민족적 큰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족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칫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 그런 다행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은 무서운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단과 그리고 한국의 6.15 14 공동성명을 부정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의 국보는 6.15 시대의 제2의 6.15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미군 철수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철수는 우리 민중이 4.19 때와 마찬가지로 민중적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해결입니다. 대북 정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노길남 민족통칭편집위원이 아마 아시다시피 62번이나 북을 방문하면서 북의 실태를 샅샅이 살펴가지고 우리 저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대한 것을 샅샅이 이것을 살펴가지고 공정하게 한 책으로 묶어서 내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랄 것은 아까 여기서 소개됐습니다만은 북에서 최고의 용의 훈장이라고 하는 김일성 사장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해외에 여러 통일운동가들이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최고의 용의를 받은 사람은 오직 노길남 선생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국의 진보 평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미국 진보 운동 평화 운동 단체인데 거기에서 정말 4분이 미국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저 노길남 선생님께서
잠시 좀 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먼저. 그 앤서라고 그 피스 무브먼트 하는 그 내셔널 네트워크 오가나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워싱턴 DC에서 10만 명도 100만 명도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리고 그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코디네이터인데 여기 저기 프레스턴 우드는 이 웨스턴 이쪽에 그 스테이트예요. 미스터 프레스턴 웨스턴 우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피스 리컨실리에이션 그다음에 원 코리아 instead of two Korea's 한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선 박수 한번 주세요. This is Jeff. This is Ray. This is Mika.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 Yeah, now you're talking. Hi, everybody. Thank you for inviting us. It's an honor to be here to share this with you. The Answer Coalition joins with all of you here and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the North, and overseas who are united in affirming once again the historic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the year 2000 that offered both the possibility and the promise of overcoming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ing a path for peaceful reunification. We also are here to commemorate the 7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of October 4th, 2007. First of all, we're happy, of course, to hear the news. The high-level talks between DPRK and South Korea are set to resume. This is a very hopeful event. But it shows that the spirit of the June 15th Accord is still alive. And it calls on all of us to deepen our struggle for reunification, justice, and peace. If we think back to the June 15th summit, if we remember how that agreement was greeted by all the Korean people,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it resulted in a sense of optimism and hopefulness, and even it represents at its core the heartfelt desires of the Korean people to overcome a terrible division and to bring the millions of families together again and to reunify Korea so that Korea can be a strong, powerful country and emblematic of justice and peace rather than division and war.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fact that 14 years after this summit, 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represented the heartfelt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that the situation in Korea today remains largely frozen, that division persists, that acrimony has intensified rather than diminished, and that the threat of war remains as great as at any time. I want to explain how we in the Answer Coalition view this contradictory phenomenon. The problem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in its roots, emanate from Korea itself, but rather it is a consequence of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D.C. Many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Korea, the problem is in Washington, we say, not Korea. Throughout history, we have seen hundreds, perhaps thousands of wars and conflicts. Wars begin, and eventually they come to an end. It is perhaps only in Korea that the war began on June 25th, 1950,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has continued until this day.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ne 27th, 1953 has never been replaced by a peace treat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fuses to sign a peace treaty, and so the war continues, at least in the technical sense, and also in a real sense, because the U.S. continues to threaten North Korea, engages in war exercises
that actually simulate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 imposes draconian sanctions that are designed to destabilize and weaken North Korea. The June 15th summit agreement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n apparent change in U.S.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It was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at seemed to be opening the door to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DPRK. It was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at sent Madeleine Albright, then Secretary of State, to hold high-level meetings in the DPRK. Because the U.S. government,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was changing its policy of belligerence towards North Korea, there was an immediate opening for the resump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when George W. Bush took office in January 20th, 2001, there was an immediate and abrupt about-face. It was clear that the then new U.S. government wanted to shut dow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And in March of 2001, when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Washington, he was treated rudely and his policies were publicly repudiated by the White House. And then George W. Bush declared that North Korea was part of an axis of evil, along with Iraq and Iran. And then he invaded Iraq. And then, as we all know, North Korea had to resum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cause it understood that only a strong military would stop or halt Bush's planned aggression. And that is what froz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policy of the U.S. government that stopped the process. We can see this clearly from the historical record. And so, as we gather here tonight, remembering and honoring the June 15th summit as well as the declaration of October 4th, 2007, we're recognizing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ful reunification. All of us here must embrace our responsibility to say loudly and clearly to the U.S. government that the Korean War must finally come to an end, and that the threats and sanctions must stop, and the attempt to isolate the DPRK must end. If the economic sanctions are lifted, if a peace treaty is signed, then at that time, all of the basic conditions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will have been established. Recognizing this reality, our coalition, the Answer Coalition, as one sector of the U.S. population, we have been and remain today dedicated to change U.S. policy. The problem, as I said earlier, is not in Pyongyang, nor is it in Seoul, bu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D.C. From all of us at the Answer Coalition, thank you very much for extending this invitation to us. We want to move forward together to initiate a renewed nationwide campaign to educate and mobiliz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end the war against Korea once and for all. Long live solidarity of all.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Wood, thank you very, very much for your speech. 다음은 6.15와 14선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쪽, 북쪽, 해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로는 낭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신아 목사님께서 좀 낭독 좀 해주셔서, 이 박신아 목사님한테 부탁도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름 낭독할 때 참 지루해요. 3분이에요. 저는 딱 짧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낭독할 때요. 혹시
혹시나마 조금 더 지루하시면은 눈 감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염원해 주시면은 그것이 명상이 되고 좋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 번역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14선언 7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의 온결회에 보내는 고소문. 해외 내의 전체 동포 형제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이 채택되어 온 결회에게 통일과 공동 번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역사의 그 날로부터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결회는 통일의 희망으로 들끓던 6.15 시대와 불신과 파국의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상반된 남북관계 현실을 목격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민족의 발전과 통일에 없어서는 안 될 얼마나 큰 제보였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한 6.15 공동선언의 근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14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더불어 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펼쳐준 이정표입니다. 14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들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북 공동선언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남북관계는 파국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대립은 물론 군사적 대결의 강도는 나날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남북선언들이 가리키는 통일과 평화, 공동번영의 이정표를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을 넓혀가던 그날의 간격을 지나간 추억으로만 남길 수 없으며 다시 결연이 일어나 반드시 제2의 6.15 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전환의 일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국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밀어내고 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실현하려는 결의의 강렬한 지향과 드높은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14선언 발표 7도를 맞으며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해외 내 전체 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합니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 공동선언들을 견결히 지키고 그 실천에 힘차게 떨쳐 나섭시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남과 북의 당국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세세기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입니다. 남북선언들에는 남북 사이에 얽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고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며 민족의 요구와 염원에 맞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선언을 당미당략으로 농단하지 말아야 하며 이 훌륭한 선언을 뒤로 밀어놓고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남북 공동선언들을 평화와 통일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이를 더욱 강력히 실현해 나갑시다. 6.15 시대에 진행되어 온 각 계층별, 부문별, 분야별 협력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 나갑시다.
하나의 핏줄을 나눈 동족끼리 서로 비방, 증상하며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저 없는 민족적 수치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과 공동 번영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남북 선언들의 기본 요구입니다. 통일 열기로 들끓던 6.15 시대와 오늘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표출된 각계 각층의 열렬한 남북 공동 응원 함성은 해묵은 대결의 역사를 끝내려는 강렬한 외침입니다. 상대를 부정하고 동족 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비방 증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합시다. 한 조선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훈련과 무모한 군비 증강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의존을 모두 반대하며 남북 공동선언들이 제시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갑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결의 통일운동을 추동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출연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남북, 해외의 광범한 각 계층 속에서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해 나가는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남, 북, 해외 온결의 단합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갑시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2015년은 조국 해방 70돌,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열렬한 독립의 목소리가 대하마냥 굽이치던 8.15 해방의 그 도도한 기세로 온 삼천리를 통일의 환희와 기쁨으로 뜨겁게 달궜던 6.15 시대의 그 열풍으로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듭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의 준비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뜻깊은 8.15 조국 해방 70돌을 민족사에 특기할 통일 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합시다. 2014년 10월 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 측위원회. 우리 장문의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 선언문을 우리 박신하 목사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순호 장로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모니카의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모니카 독주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식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한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뭐 많이 지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홍순호 장로님 좀. 안녕하십니까. 저 홍순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란다고 이렇게 주책 없이 또 섰습니다. 또 여기 오기 위해서 저는 2시간 조금 넘게 운전을 하고 와야 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세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히신 유심초의
사랑이여라는 노래와 이태리 가곡 중에서 오솔레미오,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 자꾸 떠도는 앤드류 많이 보셨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니구팅겐 세레나데 이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됐습니다. 샤프나 플랫이 있기 때문에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A장조인데 제가 부르는 노래하고 맞게 해서 C장조하고 A장조를 매치했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노래. 오솔레미오의 부르기가 하모니카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하모니카는 내뿜고 들어마시고 내뿜고 들어마시는데 이 오솔레미오는 쉬면서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숨이 찰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곡이 끊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세레나데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즐겁게 부르고 거의 제 애창곡으로다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서 잡수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홍 장로님하고 같이 돈벌이를 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 오늘 출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앙일보의 이문영 국장께서 한 5분 정도 본인이 작성한 영상이 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수고 좀 해주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여자 남북 축구 이제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4강전에서 이제 남북 축구가 이제 붙었는데 한국이 졌죠. 지고 이제 북한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을 이기고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은 3등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그래가지고 이제 1등 북한, 2등 은메달 일본, 그 다음에 3등 이제 남한 이렇게 해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시상식이 열렸는데 시상식이 저렇게 이제 그림 보여드리겠지만은 시상식이 열렸는데 시상식 동안 일본 애들은 너무너무 표정이 아주 그냥 침울해가지고 이따가 시상식 끝나고 나서 확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북한 팀, 남한 팀 따로따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같이 찍어 남과부, 같이 찍어 남과부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남한은 여기 있고 북한은 여기 있고 쭈삣쭈삣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남한 쪽에서 코치나 누군가 야 가서 같이 찍어 이렇게 아마 신호를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선수들이 몰려가가지고 북한 선수들하고 뒤엉켜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지금 보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엊그제 칼럼도 썼습니다. 제목은 축구장에서 이루어진 작은 통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는데 아까 조경미 선생님 저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제가 계속 이런 걸 쓸 수 있으려면요 여기 주말보 안 보시는 분들 구독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아남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구독 신청 꼭 하고 가십시오. 예, 제가 그 영상 식사하시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장면인지. 된장 나와요. 이원영 선생, 꼭 간단히 영어로 좀 설명 좀 해주시오. 저 외국분들 위해서. Audience here. 내가 이거 틀어놓고 가서 설명해.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가만히 있어. 나오는데? 나오는데? 들립니까? 네.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이 이기고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원단 달려가죠. 조국 통일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 막 울먹이는 모습 보십시오. 지금 소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5분 정도 되니까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영상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가슴이 뛰지 않는 남북의 지도자들은 전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썼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관중석에서 이렇게 아마추어로 찍었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공동 응원단인데 이제 그 북한 선수들 저 응원단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경찰이. 자, 지금 이제 이 장면부터 아주 감동적인데,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시상식이 열리고 있죠. 예. 북한 우승, 그 다음에 일본 준우승,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이 3등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같이 찍어 남가보. 따로 있죠, 지금? 네. 자, 한국 선수들이 지금 북쪽 아이들한테 막 다가갑니다. 이게 통일 아닙니까,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렇게 남북 소녀들이 저기 엉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혀 처음에 계획되지도 않았고 한국 때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 민초들의 마음속에는 이 통일을 갈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통일의 물꼬를 여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죠? 예.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지난 목요일 날 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작은 통일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열망들이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망들이 가득한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들을 더 분출시키면 이 정치를 움직이고 해서 이제 통일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우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엊그제 한 며칠 전에 중앙일보 본사 홍석현 회장이 완전히 종북 발언을 했습니다. 종북 발언. 요새 말로. 요새 말로 종북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의 보수층들이 깜짝 놀랐는데 오이사 조치 대북 제재 해제하고 개성공단 더 만들고 남북 협력해서 완전히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조중동 소위 말하는 보수신문의 대표 중앙일보 회장이 그것도 허핑턴 코리아라고 허핑턴 포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장을 싣고 또 한국에도 그걸 또 번역해서 싣고 또 한반도 포럼이라는 데서 그런 또 그와 같은 맥락에 또 연설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경은 잘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도 이제는 통일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앙일보 조준동이라고도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동 관련 개통이 좀 시원찮은지 알았는데 우리 중앙일보에 계신 우리 이원영 국장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일부 순서는 이거로서 끝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계속 하실 거예요. 예.